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저는 하나, 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저는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에서 전기기기를 여러분과 함께하게 된 이진우라고 합니다. 자,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이제 본 수업 들어가기 전에 이 전기기기라는 과목이 어떤 과목인지 혹은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살펴볼 시간을 가질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본 수업 들어가서도 하겠지만 대략적으로 이런 걸 배우는구나, 이런 게 시험에 나오는구나, 이거를 간단하게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첫 번째, 전기기기란, 그쵸?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전기기기, 그냥 전기를 쓰는, 기계 제품들이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보면, 일단 그 실질적인 정의는 전기를 생산, 그리고 변환, 사용하는 모든 기기의 총칭을 우리는 전기기기라고 합니다. 자, 그럼 간단히만 조금 살펴보면요. 우리가 전기를 생산하는 기계를 흔히 뭐라고 부릅니까? 그죠? 머릿속에 떠오르실 거예요. 우리가 흔히 발전기라고 부르죠. 그죠? 자, 그리고 전기를 변환하는 기기를 우리는 앞으로 변압기라고 부를 겁니다. 자, 그리고 전기를 사용하는 기기. 실제 전기를 사용하는 기기는 굉장히 많아요. 종류도 많고요. 자, 근데 우리가 배우는 입장에서는 이 사용하는 기기의 대표적인 것을 뭐라고 부를 거냐? 전동기라고 부를 겁니다. 즉, 수많은 전기를 쓰는 제품 중에 우리가 다룰 것은 뭐다? 전동기. 자, 그래서 우리가 크게 조금 분류를 하면 발전기, 변압기, 전동기 이렇게 배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나중에 가면은 전동기나 혹은 물론 주로 전동기에 쓰겠지만 간혹 발전기에서 사용되는 반도체 장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일부 좀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조금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사람이 전기를 쓰려면 일단 전기를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그 만드는 장치가 이 친구죠. 전기를 발생시켜주는 기기, 우리가 발전기라고 부르는데, 자, 근데 보통 이 발전기는요, 전기를 만들어서 그냥 간단하게만 한번 언급을 해봅시다. 전국 각지에다가 전기를 뿌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만들어내는 전압이 굉장히 높아요. 보통 이런 거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154 그리고 345 이런 것들. 자, 전압이 굉장히 높은 상태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근데 자,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집에서 쓰는 세탁기나 에어컨 안에 들어가는 전동기 있죠. 우리가 흔히 모터라고 하는 거. 자, 이 모터라는 친구들은 전압을 몇 볼트짜리 쓰느냐? 보통 가정용은 220V 혹은 380V 이렇게 씁니다. 자, 근데 발전기에서 만들어진 이렇게 높은 전압을 우리 집에 있는 장치에다가 그대로 꽂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집에 있는 장치는 다 파괴가 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주 딱 새로 사자마자 딱 연기를 쓰는데 연기가 펄펄 날 거예요. 그럼 우리 또 사야 되잖아요. 그죠? 이런 거는 방지를 해야겠죠. 자, 그래서 이때 중간에 필요한 장비가 바로 이 친구입니다. 변압기.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한번 보면 전압을 변신시켜주는 혹은 바꿔주는 장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높은 전압으로 발생된 전기를 우리 집에 맞게끔 이렇게 변환시켜주는 장비. 얘를 뭐라 부른다? 변압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우리가 전기를 쓸 때 진짜 꼭 필요한 게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일단 발생을 시켜야 되고, 그리고 변환을 해줘야만이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쓸 수가 있더라.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발전기, 변압기, 전동기에 대해서 배우는 게 전기기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기기에 대한 분류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전기기기의 분류. 자, 전기기기는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두 가지 어떻게 분류가 되느냐? 자, 하나는 회전기, 하나는 정지기. 이렇게 분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요거를 한번 좀 보면, 자, 회전기라고 하는 것은 이름 그대로 뭘 하는 거? 회전하는 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모터, 정확히 전동기라는 친구 안에 뭔가 돌아가죠. 이런 걸 뭐라 그런다? 회전하는 기기. 자, 그래서 이 회전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했던 거 발전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동기.
자, 그 다음에 정지기. 얘는요, 이름 그대로 정지된 상태로 동작되는 거. 자, 얘랑 다르죠? 얘는 무엇인가 움직이는 거. 근데 얘는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놈의 대표적인 것을 우리는 앞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변압기라고 부릅니다. 변압기. 물론 뭐 발전기는 뭡니까? 회전기입니다. 이렇게는 시험 문제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다라는 것만 좀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크게는 이 발전기, 전동기, 변압기를 회전기와 정지기로 나눌 수가 있는데 실제 우리 시험에서는요 이것보다 좀 더 세분화된 항목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세분화된 걸 조금 보도록 합시다. 자, 좀 더 세분화시키면 이렇게 크게 5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뭐 전기기기의 교재를 보시면 대부분의 교재가 직류기, 동기기, 변압기, 유도기, 정류기 이렇게 5개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처음에 전기기를 볼 때, 야, 얘는 꼴랑 5개밖에 없네? 양이 얼마 안 되겠네. 이렇게 시작하시는 분이 계신데, 챕터는 이렇게 5개지만 실제 내용은요, 다른 과목에 비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첫 번째, 직류기. 직류기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걸 쓰는 거? 직류를 쓰는 거. 혹은 직류를 만드는 거를 직류기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 인류가 쓰는 전기는요, 크게 2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직류. 우리가 뭐 흔히 DC라고도 부르죠. DC. 그 다음에 두 번째, 교류. AC죠. 자, 이렇게 2가지 전기가 있는데 이 중에서 뭘 쓴다? 직류를 쓴다. 혹은 만들어낸다. 자, 그 다음에 이 밑에 동기기, 변압기, 유도기는 뭘 쓰는 장비냐? 교류를 쓰는 장비입니다. 교류. 자, 그럼 요거를 조금 더 세분화를 시키면, 자, 직류기는요, 우리가 다시 직류를 만들어내는 장치, 즉 직류 발전기로. 자, 그 다음에 직류 전동기로. 이렇게 2개로 나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동기기라는 친구도 마찬가지로 동기, 발전기, 그 다음에 동기, 전동기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끝이면 참 좋겠지만 밑에 유도기 또한 실제로는 유도 발전기와 유도 전동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세분화시키면 우리가 앞으로 배워야 되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조금만 더 추가를 하자면 나중에 우리가 배워야 되는 이렇게 정형화된 내용 말고 또 어떤 게 있냐면 특수 전동기라는 게 또 따로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제가 적어 놓기만 하겠습니다. 특수 전동기. 자, 이렇게 보면 총 9가지를 배우게 되겠죠.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자, 근데 그나마 조금 여러분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제가 좀 더 말을 하자면 실제 우리 시험에서 이 유도 발전기는 거의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진짜 등장하는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거의 안 배운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동기, 전동기, 요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모터가 아니라 특수 장비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보조하는 장비로서 혹은 전기에 대해서 나중에 배우겠지만 역률 보상하는 장비 이런 장비로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 동기 전동기도 시험 문제에는 크게 많은 시험 문제에서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메인으로 갖고 가야 되는 게 직류 발전기, 직류 전동기, 그리고 동기 발전기, 변압기, 이 유도 전동기 이렇게가 메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개. 요 5가지가 메인이고, 그리고 좀 이전에는 좀 잘 안 나왔었는데 요즘에 조금 이제 출제 비중이 좀 높아진 게 그나마 정류기죠. 근데 그 정류기도 내용면에 있어서는 크게 어렵게 나오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조금만 더 보면요. 특히 요거 동기 발전기. 자, 이 친구를 우리가 다른 말로는 뭐라고 부르느냐?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전기가 뭡니까? 그쵸, 교류죠. 이 교류를 만들어낸다라고 해서 교류 발전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우리 집에 전기를 쓰기 위해서 만드는 게 누구다? 이 동기 발전기다. 다른 말로 뭐다? 교류 발전기다. 이렇게 봐 주십시오. 자, 그 다음으로
자, 우리가 집에서 쓰는 일반적인 전동기 있죠. 이 전동기가 어디에 해당을 하느냐? 여기에 해당을 합니다. 유도 전동기. 얘가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전동기예요. 그래서 뭐 시험 문제 우리가 뭐 본 수업 시간에 들어가면 또 이제 구분을 하겠지만 실제 시험 문제에서 이 동기 발전기는요 다른 말로 그냥 교류 발전기다 뭐 이렇게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흔히 자 우리가 보통 이 동기기는 동기 발전기로 많이 쓰고요. 동기 전동기 지금 모터의 개념으로는 거의 잘 안 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그냥 동기기라고 나오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을 해야 되느냐? 동기 발전기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험 문제 그냥 유도기라고 나온다. 뭐 발전기, 전동기 명시 없고 그냥 유도기라고 나온다. 그럼 우리는 뭘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냥 전동기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요거는 일단 저거만 놓기로 했으니까 요거는 좀 거르고 자 정유기가 있죠. 얘는 우리가 흔히 이렇게도 불러요. 반도체. 그래서 그 실제 우리 집에서 쓰는 간단히 대표적으로 좀 예시를 들자면 우리 집에서 쓰는 뭐 TV나 냉장고 이런 것들 있죠. 가전제품들. 얘들이 그 실제 어떻게 동작을 하냐면 우리 콘센트는요. 교류 220V의 전압이 걸립니다. 근데 실제 모든 장비는 여러분들 그 예를 들어 뭐 TV가 있다. 그럼 TV 뒤에 보시면 이런 라벨 같은 게 붙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AC 220V, DC 뭐 10V, 15V 이렇게 적혀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콘센트에 코드를 꽂을 때는 220V가 필요하지만 실제로는 이 전기를 혹은 이 전압을 직류로 바꿔 쓴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게 뭐가 있느냐? 반도체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나중에 정유기에서 배우겠지만 정유기의 일반적인 의미는 그냥 교류를 직류로 바꿔준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특수한 목적으로 뭐 다른 개념으로 설계되는 것들도 있지만 지금은 딱 이 정도만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한번 세분화해서 한번 봐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배워야 되는 게 이렇게 분류가 되더라. 이 정도만 봐주시고 지금 우리가 뭐 이거 벌써부터 외워야 되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안내만 드리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냥 바라봐 주십시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전기기기. 그러면 대체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느냐? 대략적인 출제 유형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지우고 봅시다. 자, 전기기기의 출제 유형 과연 어떻게 되느냐?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전기기기의 종류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류는 뭐 직류기입니까, 동기기입니까, 변압기입니까, 유도기입니까 이런 게 아니라 실제 직류기도 자 간단한 예시만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냥 눈으로만 바라봐 주십시오. 지금은 필기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자, 직류기도 나중에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런 걸 배웁니다. 뭐 타여자기. 혹은 분권기, 혹은 직권기, 그리고 로또가 아니고 복권기. 자, 저 이름이 복권이에요, 복권.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설명을 주고 얘는 어떤 기기입니까? 그럼 요 중에 뭐 예를 들어 타여자입니다. 혹은 직권입니다. 이렇게 고르는 문제. 그러면 우리가 대략적으로 이 기기가 있으면 이 기기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우리가 좀 알아야만 풀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이렇게 전기기기의 종류를 묻더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기기기의 구조. 자, 제가 좀 전에 말했었죠. 일단 종류가 있으면 이 종류에 따라서 그 구조가 여러 개로 나뉠 겁니다. 그죠? 그래서 뭐 간단히 예를 들면 우리가 좀 전에 했던 이 타여자, 분권, 직권, 뭐 복권 이렇게 있는데 이 분권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뭐 계자 권선과 전기자 권선이 서로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더라. 직권이라고 하는 것은 직렬로 연결된 것이더라. 뭐 이런 것들 구조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이제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계자가 뭔데, 전기자가 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계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뭐 자속 혹은 자기장이라고 부르는데 자속 또는 자기장을 만드는 부분. 그럼 전기자는요, 전기를 만들거나 전기를 인가하는 부분.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 뭐 지금 용어가 낯선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본 수업 들어가면 이런 용어부터 다 잡고 할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그리고 이런 거 외에 또 어떤 게 있냐면 자, 뭐 회전 계좌형이냐 혹은 뭐 회전 전기자형이냐 뭐 이런 분류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럼 우리가 좀 이런 거 간단히 제가 언급을 했지만 이렇게 말했었죠. 계좌라고 하는 것은 자기장을 만드는 부분, 전기자라고 하는 것은 전기를 만드는 부분 혹은 전기가 인가되는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회전 계좌형은 이런 그대로 자기장을 만드는 부분이 회전을 하는 기기입니다. 회전 전기자형은 전기를 만들거나 인가되는 부분이 회전하는 장치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구조를 좀 파악할 수 있게끔 파악해야만이 맞출 수 있게끔 출제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전기기기의 특징. 솔직히 이건 당연한 거죠. 자, 위에 보시면 전기기기의 종류 그리고 구조가 있었습니다. 이런 종류에 따라서 구조에 따라서 특징은 어떻게 됩니까? 고르시오. 이렇게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뭐 전기기기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뭐 기계적인 특성 혹은 전기적인 특성. 자, 뭐 기계적인 특성은 간단하게 언급을 하면 이 기계에 어떤 보조 장치를 달아야 됩니다. 혹은 얘가 뭐 잘 돌기 위해서 어떤 기계적인 특성에 의해서 어떤 장치를 달아야 됩니다. 뭐 이런 문제들. 자, 전기적인 특성. 자,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우리가 지금 목적으로 하는 게 뭡니까? 전기이사, 산업기사의 자격증을 따는 거죠. 그래서 실제 메인은 이 친구야. 전기적인 특성. 자, 그럼 전기적인 특성에는 어떤 게 나오느냐? 자, 뭐 우리가 기기를 쓰면 거기에 필요한 전압을 계산하시오. 혹은 전류를 계산하시오. 혹은 저항을 계산하시오. 혹은 출력을 계산하시오. 혹은 뭐 토크를 계산하시오. 우리가 다른 말로 회전하는 힘, 뭐 회전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효율, 그리고 뭐 손실 등등. 자, 이런 것들을 실제 뭐 계산하라. 아니면 이에 대한 특징은 어떤 게 있느냐. 실제 뭐 기계에 따라서도 전압을 크게 만드는 거, 작게 만드는 거 이렇게 다 또 세분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적인 거에 대해서 혹은 특성에 대해서 묻는 문제. 그래서 실제 뭐 대부분은 이 친구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시험의 대부분은. 자, 그 다음으로는 네 번째 이상현상. 솔직히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어떤 기계를 쓸 때 제일 좋은 거는 이 기계를 아무런 문제 없이 원활히 쓰는 게 제일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기계를 쓰다 보면 얘가 고장이 난다든가 혹은 이상하게 동작한다든가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이를 뭐 통칭 이상현상이라고 불러요. 그럼 우리가 기계를 쓰려면 이상현상은 막아줘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 이상현상에 대한 대책 방안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이상현상의 뭐 종류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럼 이 종류에 대해서 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조금 세분화된 내용이 나올 겁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고르는 문제.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대책 방안은 무엇이 있습니까에 대한 문제. 이렇게 좀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전기기기라고 하는 것은 크게 따졌을 때는 이렇게 뭐 5가지 분류로서 우리가 출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거죠. 실제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뭐 직류기, 그쵸, 우리 종류를 따지자면 자 한번 적고 봅시다. 직류기, 동기기, 그 다음에 변압기, 그 다음에 유도기, 그리고 정류기. 자, 그리고 얘를 조금 더 세분화하면 발전기, 전동기 이렇게 나눌 수가 있었죠. 자, 지금 보면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뭐 어떤 기계에 대한 종류라든가 혹은 구조라든가 특징적인 것은 딱 봤을 때 종류가 많은 만큼 얘들도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이 기계가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이 기계의 특성, 이 기계의 특성, 이 기계의 특성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실제 뭐 본 수업 때 배우시다 보면 이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어떤 거는 되게 많이 차이가 나는데 어떤 거는 되게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막무가내로 뭐 보통 흔히 이제 많은 분들이 야, 이거 외울 게 굉장히 많네? 라고 하는데 얘들은 어떻게 정리해서 외우냐가 실제 합격, 불합격을 판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물론 이제 기기 같은 경우에는 실제 뭐 계산 문제보다는 좀 말로 된 문제가 좀 많아요. 비중이 좀 더 많습니다. 얘를 확실하게 구분하려면
비슷한 특성끼리는 같이 놓고 비교하시면서 같은 거는 같이 묶어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뭐 같은 거는 묶어서 보면은 내가 외우는 게 줄어들 거고 조금 특성이 다른 거는 같이 놓고 비교하면서 봐야만이 확실히 구분이 되겠죠. 아, 얘는 이런 특성, 얘는 이런 특성. 그렇죠? 그래서 같이 비교하고 묶을 거 묶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대략적인 출제 유형을 이렇게 한번 봤고요. 그러면 실제 시험 문제는 어떤 게 좀 위주로 나옵니까?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간단한 문제, 몇 문제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다음 권선법 중에 직육에서 주로 사용되는 권선법은? 하고 물었습니다. 그렇죠? 자, 물론 이제 우리가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이런 게 시험에 나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뭐 직육기를 배울 때 요거를 저는 보통 어떻게 안내를 드리냐면 이렇게 안내를 드립니다. 물론 지금 보기를 보면 얘가 뭔지 감도 안 오실 거야. 근데 이런 거는 우리가 간단하게 들고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 그 우리가 직육이 혹은 직육이뿐만 아니라 나중에 그 후에 배우는 동기기도 마찬가지인데 고상권, 패록권, 이층권 얘를 쓰더라. 그리고 자, 전기기기 혹은 뭐 이 외 과목을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얘를 고지고대로 외우면 좀 피곤합니다. 언제 고상권, 그다음 패록권, 그다음 뭐더라?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 이걸 다 외우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에 이렇게 안내를 드려요. 자, 우리가 이렇게 자격증을 따는 이유가 뭡니까? 솔직히 뭐 이유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다르게 말하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일을 하러 나갔을 때 우리가 월급, 다른 말로 페이라고 하죠. 페이를 많이 받는 게 좋겠습니까? 적게 받는 게 좋겠습니까? 그렇죠? 많이 받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저는 고태이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태이다 이렇게 들고 갈 거예요. 그럼 요거는 한번 들어놓으면 웬만하면 잘 안 잊어먹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온다. 간단하게 상대는 권선법? 그러면 나는 돈 많이 버는 게 좋아. 고페이더라. 그래서 자, 고페이가 있는 몇 번이 답이 된다? 2번이 답이 된다. 자, 그래서 이런 거는 간단히 들고 갈 수 있는 건 간단히 들고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물론 이제 기기를 하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실제 이 기기를 뜯어보면서 공부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죠? 물론 저는 이제 여기다가 뭐 기기를 가져올 수도 없고요. 하기 때문에 이거를 대략적으로 말로 안내를 드린다든가 뭐 간단 회로를 그려서 안내를 드리겠지만 실제 제가 칠판에 그리는 것만 가지고는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얘가 이렇게 생긴 거구나 이렇게 이해가 잘 되진 않으실 겁니다. 솔직히 이게 전기기기를 배울 때 좀 가장 큰 문제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미지가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얘가 왜 이렇게 되지? 이런 고민이 많아지거든요. 근데 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자, 실제 이런 거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나 뭐 기기를 제작한다 뭐 이럴 때 제작하는 쪽으로 일을 하시게 된다 이럴 때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일반적으로 잘 볼 수 없는 부분이야.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하고 넘기셔야 되지. 야, 얘 구조를 나는 모르면 입에 가시가 돋아나서 미칠 것 같아. 야, 도저히 다음 걸 못 넘어가겠어. 이렇게 공부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간단히 갖고 갈 수 있는 건 간단히 갖고 가고 우리가 조금 풀어서 해석해야 되는 건 풀어서 해석하고 제가 이렇게 안내를 좀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이었고요. 자, 그 다음 문제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직류 발전기의 종류 초기에 전류 변화가 크면 이때 발생하는 불꽃 종류로 오른 것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자, 여태 우리가 본 수업 때 배우지만 자, 지금은 우리가 그냥 이런 게 대략적으로 나오더라. 이런 거는 어떻게 갖고 왔냐? 이런 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거지. 이 문제를 지금부터 우리가 다 외워야 되네? 이런 게 아니라고 했어요. 자, 이것도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보통 이렇게 안내를 드립니다. 자, 초기에 자, 초기에 불꽃이 일어난다. 그리고 말기에 불꽃이 일어난다. 자, 일단 간단하게만 좀 안내를 드리자면 이 정류라고 하는 것은 흔히 우리가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실제 교류를 직류로 바꿀 때는 아주 원활하게 바뀌는 게 제일 좋지만 우리가 어떤 상황에 따라서 바뀔 때 불꽃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정류를 하는, 즉 걸러내는
걸러내는 과정, 처음에 불꽃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쯤에 불꽃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는 수업 시간에 이렇게 배울 겁니다. 초기에 불꽃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과정류야. 즉 너무 과하게 정류가 된다. 그 다음에 얘는 부족 정류. 그래서 우리가 앞에 1번 문제 했을 때도 제가 뭐 곱해이 이렇게 안내를 드렸지 않습니까? 얘도 우리가 어렵게 갖고 갈 건 아닙니다. 얘를 고지고대로 갖고 가면 머릿속에 잘 안 남아요. 그죠? 저는 이렇게 안내를 드릴게요. 자, 우리가 자격증을 따서 내가 원하는 회사에 들어갑니다. 가면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하면 그에 대한 보수 월급을 받겠죠. 자, 월급을 받습니다. 자, 우리 조금 상상을 해볼게요. 월급을 받아요. 자, 근데 자, 월급을 받고 물론 저는 이런 말은 그렇지만 제가 술을 굉장히 좋아해요. 물론 저뿐만 아니라 술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래서 월급 받고 초기에 제가 술을 과하게 먹었습니다. 과하게 먹었어요. 그러면 월 말에, 즉 말기에는 돈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처음에 너무 과하게 썼으니까 부족하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딱 이렇게 갖고 갈 겁니다. 내가 월급을 받고 초기에 과하게 쓰니까 말기에 어떻다? 부족하더라. 그래서 얘는 우리의 현실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보다 쉽게 들고 갈 수 있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제가 안내를 드렸고요. 실제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초기에 과하게 써도 말기에 과하게 남는 게 우리의 목표죠. 그래서 이 목표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열심히 달려봅시다. 아시겠죠? 자, 이제 또 세 번째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이제 계산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 10극인 직류 발전기의 전기저 도체수가 600, 그리고 단중 박권이고 매극 자속수가 0.01 웨버, 그리고 속도가 600rpm일 때 유도기 전력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실제 이제 기기에서 자, 제가 여기서 좀 안내를 드리자면 기전력. 자, 기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그냥 전압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만들어지는 전압의 개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기전력은 기기에 따라서 공식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실제 전기기기를 공부할 때는 이 기전력이 기기에 따라서 어떻게 다른지 혹은 시험 문제에서 조건에 따라서 어떻게 다른 식을 쓰는지 요거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리 좀 안내를 드리자면 실제 우리가 흔히 쓰는 기전력 관계식은요. 자, 첫 번째. 자, 우리가 기전력을 나중에 E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E는 P, Z, 파이 60A분의 N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E는 V 마이너스 IARA.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E는 4.44 F 파이 M. 자, 물론 여기서도 좀 더 세분화가 되지만 큰 분류를 하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요 위에 두 개는요. 직류기에서 많이 쓰는 거고요. 밑에 요 친구는요. 동기기, 변압기, 유도기에서 쓰는 수식의 기본 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기에 대한 어떤 계산 문제를 만난다. 그럼 그 기기의 종류가 어떤 것인지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직류기가 나오면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동기기, 변압기, 유도기가 나오면 얘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쵸? 자, 그리고 얘 둘도 우리가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맨 위의 수식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시험 문제에 극수가 언급이 된다. 그러면 웬만하면 요 수식입니다. 실제 우리가 아직은 안 배웠지만 이 P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뭘 의미하느냐? 이 식에서는 극수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극수. 자, 혹은 뭐 자속수가 언급이 된다. 자, 여기서 보면 요 모양, 얘를 우리가 파이라고 부르는데 얘가 자속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극수나 자속수가 언급이 되어 있다. 그러면 첫 번째 식을 쓰면 되는 거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우리가 이런 걸 배웁니다. 전기자 저항력. 얘를 우리가 뭐 다른 말로는 뭐 내부 저항이라고도 부르는데, 자, 시험 문제를 보니까 직류기가 언급이 되어 있고 뭐 내부 저항이 언급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수식을 쓴다? 두 번째 식을 쓰더라. 그래서 어떤 조건이 시험 문제에 주어져 있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식을
써야 되는지 실제 요것만 할 수 있다면 기기에 대한 계산 문제는 웬만하면 끝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실제 본 수업에서도 하겠지만 본 수업에서 할 때도 자, 우리의 초점은 이거예요. 아, 이런 단어가 있으면 어떤 걸 써야 됩니까? 얘요. 이런 단어가 있으면 얘요. 이렇게 단어에 따라서 맞춰가는 학습을 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보시면 자, 지문의 10극. 자, 얘가 무엇을 의미하냐? 극수를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특히나 자속이 나와 있죠. 언급이 있죠. 그럼 실제 이 문제는 어떤 걸 쓴다? 아, 1번. 요 수식을 쓰더라. 그래서 간단히만 한번 보자면 자, 이는요. 다시 P, Z, 파이 60 A분의 N 요 수식을 쓰는데 자, 얘도요. 저는 수업 시간에 이렇게 안내를 드릴 겁니다. 자, P, Z, 파이죠. 얘를 묶어서 저는 피자 파이라고 부를 겁니다. 피자 파이. 자, 외우기 쉽게 하는 거예요. 자, 피자 파이죠. 자, 근데 제가 이제 요거는 좀 비현실적이지만 제 슬하에 60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60명의 아들이 있어요. 그럼 60명의 아들한테 골고루 나누어 주려면 우리가 보통 이런 말 하죠. N 등분한다, N빵 한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저는 피자 파이 60명의 아들한테 어떻게 한다? N빵 해준다. 자, 이렇게 좀 안내를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말로만 들어서 하면 실제 수식이 좀 쉽게 기억이 되겠죠.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주어진 걸 한번 대입을 해봅시다. 자, 얘가 극수죠. 극수가 10극이고요. 그 다음에 이 Z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도체수라고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도체수가 6배. 그리고 자석수가 0.01. 자, 그리고 60에다가 이 A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병렬 회로수라고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자, 얘가요, 두 개로 나뉩니다. 파권이냐, 중권이냐. 단중 파권 같은 경우에는 항상 두 개가 되고 단중 중권 같은 경우에는 극수랑 같더라. 요거 지금은 그냥 이런 게 있더라만 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지금 문제를 보시면 단중 파권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2요. 그리고 이 n이라고 하는 것은 회전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6, 100을 넣을 거예요. 그래서 얘를 계산기에 넣으면 답이 탁 나오겠죠. 그래서 실제 계산기에 넣어보면 이 친구의 답은 300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답은 4번.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하는 문제가 또 있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첫 번째 문제에 대한 예시를 받지 않습니까? 첫 번째 수식에 대한 예시를 봤죠. 그럼 다른 식에 대한 예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문제. 자, 우선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기전력은 하고 물었습니다. 네, 나 앞에 했던 거 똑같이 기전력에 대해서 묻는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 자, 단자 전압 220V 그리고 전기자 전류 50A 그리고 전기자 저항이 0.2옴. 요거는 이제 PPT로 옮기다가 좀 실수가 난 것 같은데 실제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옴. 자, 이런 직류 분권 발전기의 유도 기전력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직류기죠, 직류. 자, 직류 언급이 됐죠. 그럼 우리가 식을 1번 내지 2번 중에 하나를 쓴다. 이걸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조건을 보니까 앞에 문제에서는 극수와 자속수가 있었지만 지금은 없죠. 없고 뭐가 있느냐? 전기자 저항의 언급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하는 거야. 실제 시험장에 가서도 일단 직류가 언급이 됐네. 1번 내지 2번식을 쓸 거고 그리고 전기자 저항이 언급이 됐네. 그러면 몇 번씩을 쓴다? 두 번째 식. 자, 한번 해봅시다. 자, 지금 써야 되는 것은 두 번째 식이라고 있습니다. 이는 V-IA-RA요. 자, 그럼 여기서 이 V라고 하는 것은 실제 단자 전압을 의미를 합니다. 단자 전압. 자, IA는 전기자 전류. 자, 그리고 이 RA가 바로 전기자 저항이에요. 그리고 미리 하나 하자면 여기에 보면 아래 첨자 A라고 붙어 있죠. 이 아래 첨자 A가 싹 다 무엇을 의미하냐? 전기자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대입을 한번 해봅시다. 단자 전압이 220V고요. 그 다음에 전기자 전류가 50A. 그리고 전기자 저항은 0.2래요. 0.2. 자, 그럼 요거를 계산을 해보면 220 빼기 요거 계산하면 10V가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210V가 되더라.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고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세 번째, 네 번째 문제의 차이를 조금 보면 어떤 조건이냐에 따라서 수식이 이렇게 나뉘어지더라. 이 나누어진 수식을 잘 골라만 내자. 요게 주 목적이죠. 그래서 요거를 좀 안내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 아니네요. 마지막. 자, 이제 전기기를 준비하는 자세. 요거에 대해서 간단히만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실제 이 전기기기라고 하는 과목은 많은 분들이 진짜 많이 어려워하시는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기계, 어찌 보면 얘는 어떤 정형화된 혹은 만들어진 기계에 대한 특성을 우리가 익히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그냥 단순 암기라고 생각하시는데 솔직히 이게 맞는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계에 따라서 당연히 다른 구조로 만들어졌을 거고 다른 특성을 가질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머릿속에 넣는 것도 벅차요. 그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쉽게 갖고 갈 수 있는 거는 갖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 전기기기 어떻게 준비하는 게 제일 좋으냐? 자, 첫 번째, 수식 유도 과정은 버리십시오. 얘는 버리셔야 돼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혹시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름이 뭐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름이 어떤 겁니다. 말을 하겠죠. 그럼 제가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 이름이 나온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쉽게 설명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실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우리 한참 앞 세대에 계시던 많은 수학자분들 혹은 물리학자분들이 수많은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정형화된 수식들입니다. 요거를 굳이 유도하는 과정을 우리가 알 필요 있을까요? 그렇죠? 없죠. 그래서 물론 시험 문제 내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특히 뭐 회로나 전력공학 가시면 한 번씩 유도 과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당연히 유도 과정 우리가 배우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굳이 유도 과정 갖고 갈 필요가 없더라. 그냥 수식을 있는 그대로 갖고 가되 제가 좀 전에 문제 풀면서 보여드린 것처럼 어떤 조건에서 어떤 수식을 쓰는 게 맞는지 요거 고른 연습을 하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수식 유도 과정에 너무 목매어 하지 마십시오. 목매달지 마십시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전기기기 종류에 따른 특성을 비교하자. 실제 여러분들이 직류기 배우고 변압기 배우고 뭐 동기기 배우고 이렇게 따로따로 배우다 보면은 이제 머리가 뒤죽박죽됩니다. 머리에 드는 정보들이 뒤죽박죽돼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 우리 나중에 뭐 직류 발전기 그리고 뭐 변압기 순서를 조금 바꿉시다. 자, 동기 발전기 그리고 변압기. 자, 지금은 제가 이 세 개를 썼는데 자, 요 놈들을 배울 때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뭐 예를 들면 뭐 병렬 운전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즉 얘들을 병렬로 여러 대를 연결해서 쓴대요. 그럼 그때 이루어져야 되는 조건이 어떤 게 있습니까? 이런 시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직류 발전기에 대한 조건이 다 다를 거고요. 동기 발전기에 대한 것도 다를 거고 변압기에 대한 것도 다를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얘를 익히실 때 노트 있죠? 노트가 있으면 얘를 딱 3등분해서 여기는 직류기, 여기는 동기기, 여기는 변압기 이렇게 놓고 밑에 쫙 정리를 하는 겁니다. 딱 내가 한눈에 보기 쉽게끔. 그럼 이렇게 하면 야, 요 내용과 요 내용은 내용이 똑같네? 근데 요 내용과 요 내용은 내용이 다르네?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죠. 구분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래서 기기 같은 경우에는 이 비슷한 내용 혹은 같은 내용이 있으면 어떤 게 차이가 있는지 같이 놓고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혼동이 덜 생기고요. 아시겠죠? 그래야 헷갈림이 덜 하기 때문에 공부하실 땐 이렇게 한다라고 좀 생각을 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핵심 단어에 대한 수식.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문제 풀 때 했던 거. 예를 들어 극수가 나오니까 피자 파이 수식을 쓰더라. 혹은 전기자 저항 수식이 있으니까 전기자 저항에 대한 조건이 나오니까 두 번째 수식을 쓰더라. 어떤 단어에 대해서 어떤 핵심 단어에 대해서 어떤 수식을 써야 되는지 요거 파악하는 연습을 하자. 자, 이렇게 이제 이 세 가지 요거를 가지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전기기기에 계속 접목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 수업 때도 제가 쓸데없는 유도 과정은 웬만하면 취할 거고요. 왜냐면 우리가 시간이 남아도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쵸? 시간이 뭐
몇백 시간 있으면 제가 뭐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드리겠지만 우리는 제한된 시간 내에서 합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딱 필요한 것만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웬만하면 이 특성 비교도 제가 다 그 수업 마무리 단계에서 웬만하면 좀 해드릴 거고, 그리고 세 번째, 특히 우리 문제 풀 때는 핵심 단어에 대한 수식을 찾는 거, 요걸 연습을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접할 때 이거 다른 사람들이 많이 어렵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요거는 저와 함께 앞으로 계속 다져 나갈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저랑 같이 한번 즐기면서 우리 그 여러분들이 원하는 요거 있죠? 까만 수초 자격증 요걸 달성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달려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전기기기에 대한 안내를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짧지도 길지도 않은 도입 영상인데, 일단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전기기 할만하겠네. 한번 해볼까? 이렇게 좀, 약간 기대되는 마음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실제 전기기기는요,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요것만 보고 갈까요? 전기기기 같은 경우에는, 자, 한 단계만 건너뛰어서 이렇게 좀 비워놓고 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뭐 전기기사든 산업기사든, 자, 첫 번째 전자기학을 배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회로 이론 배우시겠죠. 물론 여기에는 제어공학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전기기기, 그 다음에 네 번째 전력공학,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전기설비 법규라고 그냥 간단히 쓸게요. 이렇게 뭐 크게 5가지를 배우시게 될 겁니다. 물론 시험장에 가시면 전자기학은 1과목, 회로이론이 4과목, 얘가 3과목, 얘가 2과목 이렇게 순서가 좀 바뀌어서 나올 거예요. 근데 대체적으로 전기기기는요, 여러분들이 전자기학과 회로이론을 배우시면 보다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 전기기기의 원리 자체가 전자기학과 회로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걸 하고 전기기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무턱대고 전기기기부터 해야지 이러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이분들이 어떻게 되냐? 못해 먹겠는데 하고 책을 던져요. 이거 작살나죠? 이건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다 쉽게 이 자격증을 준비를 하시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전자기학, 두 번째 회로이론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전기기기를 바라봐 주십시오. 그러면 요 앞에서 뺐던 이론들이 여기서 그대로 나오는 것을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렇게 전자기학, 회로이론, 전기기기 세 개를 끝냈다. 그 다음에 전력공학을 한번 바라봐 주십시오. 그러면 앞에 배웠던 것들이 대부분 전력공학이 또 그대로 나오네? 이런 걸 느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물론 요거는 이제 사람마다 조금 견해가 다르겠지만 저는 보통 요 순서로 공부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저도 이제 여러분들과 똑같이 수험생 시절을 겪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공부하니까 굉장히 좀 원활하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여기서 나왔던 내용이 여기 또 나오고 여기서 나온 내용이 또 나오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제가 뭐 좀 많은 내용은 담기에 무리가 있기 때문에 뭐 대략적으로 이런 거다라고 안내를 드렸고요. 이외의 나머지 부분은 저희 본 수업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무리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영상 시청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본 수업 때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